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교육부 대강당을 뒤흔든 실험 결과에 일본 원로 교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격분하던 그들 앞에서 한 일본인 여대생이 매민종이 한 장이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교육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나카야마 유리입니다. 도쿄대는 일본 최고의 대학교로 불리죠. 그 이름값에 걸맞게 도쿄대 캠퍼스는 언제나 학생들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학부가 있는 야스다 강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자가 되는 꿈을 꿔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학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 아동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죠. 매주 토요일 세타가야 구립특수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성적도 우수하고 성실하니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하세가와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도쿄대 학생이라는 자부심, 거기에 교수님의 칭찬까지 정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밤 교재를 준비하면서 저는 벌써 아이들이 제 설명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깨닫는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봉사활동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했어요. 자, 오늘은 히라가나 아를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글자죠. 칠판에 아를 또박또박 써가며 설명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무언가를 이해하는 반짝임이 아니라 혼란스러움과 지루함이 가득했죠. 특히 사토 켄타라는 9살 아이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켄타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금세 연필을 씹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설명해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켄타 군, 따라 써볼까? 제 질문에 켄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순간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도쿄대 우등생인 제가 초등학생에게 히라가나 하나조차 가르치지 못한다니. 그날 오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저는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 교수님의 말씀이 울렸어요. 선생이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는 사람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위 1%였던 저에게 가르침이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켄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창밖으로 흐르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묘한 책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자만과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문득 확신이 들었어요. 반드시 켄타와 다른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해.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도쿄대 학생으로서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몸은 지쳤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켄타의 무표정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꼬집으며 자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왜 아이들의 눈빛에서 이해의 빛을 끌어내지 못했을까? 책상 위에는 제가 밤새 준비한 교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종이들. 완벽했다고 자부했던 제 수업 계획이 이제는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도쿄대 성적 우수 학생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걸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머금으니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제 마음속 무력감도 함께 깊어갔죠. 고등학교 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교과서를 외우고 문제를 풀며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항상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의 세계에서 엘리트라는 타이틀에 도취되어 있었죠. 내가 진짜 교육자일까? 단지 엘리트 흉내만 낸 게 아닐까?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함께 밀려왔어요. 그 순간 문득 긴장을 풀고 싶어 노트북을 켰습니다. 헤드폰을 귀에 꽂고 최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틀었죠. 연기에 집중하기보다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어요. 그런데 화면 아래 나타난 자막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모난 틀 안에 담긴 한글 글자들.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모양새에 눈길이 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20분쯤 드라마를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글자들,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히라가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자였지만
자꾸 보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과 직선이 조합된 문자들. 드라마는 계속 재생되고 있었지만 제 관심은 온통 자막에 쏠려 있었어요. 한글 자막을 보며 제 가슴에서는 패배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왜 일본어는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다른 나라의 문자는 어떨까? 특히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드라마 속 주인공의 대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실패하는 순간이야. 그 말이 마치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패배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저는 검색창에 한글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된 저의 한글 탐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세종학당 사이트에 접속하자 한글의 기원과 구조에 관한 설명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면에서 내려다보는 정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손가락으로 노트북 화면을 쓸어내리며 글자 하나하나를 탐색했어요. 특히 자음 고에 대한 설명을 읽는 순간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고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제 심장은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의심도 함께 밀려왔어요. 정말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흥분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손바닥을 입에 대고 고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 정말 글자 모양과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화면을 넘기며 자음 5개와 모음 3개만으로 수십 개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도달했을 때 제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은 레고 블록처럼 논리적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시험에서 처음으로 90점 밑으로 받았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죠. 모양과 소리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와 글자 모양이 연결되어 있다니.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면. 혹시 켄타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성적 경외감과 직관적 확신이 제 가슴 속에서 충돌했어요. 만약 켄타에게 히라가나 대신 한글을 가르친다면. 그 생각은 위험하면서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제정신이야? 일본 아이에게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고? 제 안의 보수적인 목소리가 반발했지만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호기심은 불타올랐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관습을 따르는 것? 아니면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비춰들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를 정리해 켄타에게 시도해보기로 말이죠. 노트북을 닫으며 제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문자의 본질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 밤의 발견은 제 교육관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을요. 다음 토요일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세타가야 구립특수아동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밤새 준비한 한글 카드가 들어있었죠. 센터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 교수님이 아신다면 분명 반대하실 텐데.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유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켄타가 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시도해봐야 한다고요. 교실로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책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켄타,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줄게. 우리만의 비밀이야. 조심스럽게 준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카드에는 아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켄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드를 바라봤죠. 이건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이야. 아라고 소리 내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켄타의 눈은 카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켄타는 단 10초 만에 아를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입 모양 같아요. 켄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히라가나를 배울 때 보여주던 무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기쁨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함께였죠.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한글의 특별함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켄타, 이번엔 이걸 해볼까?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켄타는 놀라운 속도로 다음 글자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도요.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지만
동시에 뒷골이 서늘했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교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하세가와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황급히 카드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카야마 씨, 그게 뭐지? 그건 한국 문자. 교수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귀까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죠. 일본 아이에게 외국 문자를 가르치다니. 당신 정신이 있나? 당장 그만두게. 교수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켄타가 갑자기 교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재밌어요. 입 모양이에요. 켄타의 순수한 반응에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그 틈을 타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단 10초 만에 켄타가 이해했어요. 히라가나로는 일주일이 지나도 하세가와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꼭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두고 보겠네. 그렇게 강한 반대는 아니었지만 교수님의 표정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몰래 2주간 실험을 진행하기로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켄타의 눈빛을 본 후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비밀 실험은 시작되었고 매일매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제 가슴은 책임감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2주간의 비밀 실험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켄타와 다른 5명의 아이들이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간단한 단어까지 읽게 되었죠. 매일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제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를 세상에 보여줄 날이 왔어요. 도쿄 교육부 대강당. 무대 위에 서서 수백 명의 교육 관계자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NHK 방송국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청중석 첫 줄에는 하세가와 교수님이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죠. 숨 쉬어. 유리, 넌 할 수 있어. 제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귀에서는 심장 소리가 울렸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도쿄대 축제에서 피아노 연주했을 때보다 더 긴장됐죠. 무대 반대편에는 켄타를 포함한 6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도쿄대학교 교육학부 나카야마 유리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글 10초 이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글? 왜 갑자기 한국 문자? 의아함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6명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단 10초 만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죠. 슬라이드에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실험의 결과를 공개했죠. 3시간의 한글 수업 후 아이들은 13개의 단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히라가나로 인형 가르친 결과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 극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은 마치 1000개의 비판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앞줄에 앉아있던 나카무라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일본 아이들에게 우리 문자 대신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 이건 문화적 배신이야. 다른 교수들도 연이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비난의 화살이 제 가슴을 꿰뚫는 듯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증명해보세요. 청중 뒤쪽에서 젊은 여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세 히토미였죠. 대학 동기인 히토미는 항상 저를 지지해주던 친구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증명해보세요. 제 가슴 속에 용기가 일었습니다. 그래. 결과로 보여주자. 자존심과 신념이 충돌하는 가운데 저는 아이들을 무대로 불렀어요. 켄타, 이 글자를 읽어볼래? 켄타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한글 단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객석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켄타는 카드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대로 새로운 단어들을 읽어냈죠. 하세가와 교수님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난하던 몇몇 교수님들도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실험의 결과는 교육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반대와 지지의 목소리가 뒤섞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글 10초 이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 실험 이후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도쿄 IT 교육학회에서 저에게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학습 효과를 연구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왔죠. 키오플라자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는 무엇일까요? 발표를 준비하며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키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히라가나 자판과 한글 자판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해보면서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죠. 화면을 응시하며 타이핑을 해보니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손가락의 움직임이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마치 피아노를 치듯 리듬감이 있었죠. 반면 히라가나는 각 글자마다 별도의 키를 눌러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 수업에서 일본어 타이핑을 배우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선생님은 타이핑은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문자 구조 자체의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느낌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 저는 4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각자 히라가나와 한글 자판으로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게 한 후 속도를 측정했죠. 제 심장은 결과를 확인하며 두근거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한글 자판 입력이 히라가나보다 평균 37% 빠르다고요? 동료 연구자인 타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숫자를 보며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자부심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이 결과를 발표하면 또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테니까요. 발표 당일 키오플라자 호텔 컨퍼런스룸은 꽉 찼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프로젝터 화면을 살짝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제 결과는 선명했어요.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객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예상대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특히 IT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카야마 씨, 이 연구는 문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야마모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제 연구를 인정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세종학당 연구자 김정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선생님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나카야마 씨, 한글 연구를 더 심화시키고 싶다면 한국에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감탄과 논리적 확신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김정은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세종학당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가고 싶었죠. 매일 밤 지원서를 작성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귓가에는 켄타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합격 메일을 기다리던 그날,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봄이 절정에 이르던 날이었죠. 딩동. 메일 알림 소리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열자 세종학당 로고가 보였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나카야마 유리님, 세종학당 장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환희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선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도쿄대를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 그것도 논란이 된 연구 때문에 과연 옳은 선택일까?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홍콩행 비행기를 탔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공포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당시 저는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무서워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아름다움에 곧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유리. 축하해. 히토미와 동기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케이크 위에 촛불이 반짝이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계속 제게 던져졌습니다. 왜 한글인가요? 순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왔어요. 세종대왕의 철학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글자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 정신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히토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여기 모든 걸 두고 가는 건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이 차오르는 동시에 아련한 그리움이 함께했어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켄타와 마지막 수업을 하던 날,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켄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작별을 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생님, 왜 슬픈 얼굴이에요?
켄타의 질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켄타, 선생님이 한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어. 한동안 못 만날 거야. 켄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해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한글로 삐뚤빼뚤 쓴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켄타와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싶다는 사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켄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켄타, 선생님도 사랑해. 그렇게 저의 일본 생활의 마지막 장이 닫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인천공항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한국의 첫 모습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푸르고 생동감 있었어요. 손에는 여권과 입국 서류를 꼭 쥐고 귀에는 이어폰으로 한국어 회화가 흘러들어왔죠.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낯선 나라에 온 것이죠. 인천공항 입국장을 걸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한글 안내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문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연구하고 사랑하게 된 대상이었습니다. 나카야마 유리 씨,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나온 김민수 선생님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안도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외국인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알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던 그 선생님에게 느꼈던 호기심과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닮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김민수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켄타의 얼굴, 공개 실험의 긴장감, 세종학당 합격 소식,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었어요. 교육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경복궁 앞을 지나가며 저는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세종대왕의 정신과 현대 기술이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죠.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보았던 벚꽃과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가 뒤섞인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 속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나카야마 유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글로 된 풍경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머릿속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나도 한글의 일부가 되고 싶어.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 그리고 한글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단단한 다짐을 안고서요. 이게 바로 제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10초 만에 마음을 여는 문자, 그것이 한글이니까요.